이번 주 CPBC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린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세워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성상의 감동을 국내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티칸에 세워진 것과 같은 성상이 김대건 신부 출생지인 당진 솔메성지에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주일 발행될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내용을 미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바티칸에 설치된 성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갖는 의미와 미디어에서 잘못 소비되고 있는 구마 예시까지 다양한 기사를 짚어봅니다. 서울대교구 청년 성령쇄신 봉사회 루하가 젊은이 성령 세미나를 엽니다. 세미나는 오는 23일과 24일 주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가톨릭의 중심인 바티칸에 성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세워져 마음 벅찬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충남 당진 솔메성지에도 바티칸과 똑같은 성상이 세워집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포 차림에 갓을 쓰고 영대를 걸친 성 김대건 신부의 성상. 지그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듯합니다. 한진섭 조각가가 2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성상.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세워진 것과 똑같은 성상이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충남 당진 솔메성지에도 세워집니다. 당진시는 올해 4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솔메성지 전담 나봉균 신부, 그리고 한진섭 조각가와 솔메성지에 성상을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솔메성지에 세워질 김대건 신부 성상은 내년부터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상이 들어설 장소는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김대건 신부의 생가 뒤쪽 솔밭에 청동으로 제작된 성상이 있는 만큼 성지 입구 쪽에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는 1821년 충남 당진 솔메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에 신학생으로 발탁돼 마카오에 있는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1845년 중국 상하이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김 신부는 천주교 박해 상황에서도 활발한 사목을 펼치다 체포돼 1846년 9월 25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 방한 때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방한 당시 대전교구장이었던 유흥식 추기경과 함께 솔메성지를 방문해 김대건 신부의 생가에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에 성상 축복식 참석차 바티칸을 찾은 한국 천주교 대표단에게 솔메성지를 찾았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솔메성지 지역을 관할하는 오성환 당진시장은 교황청의 공식 초청을 받아 성상 축복식에 참석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오 시장은 교황에게 면천 두견주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주화를 전했으며 연회에도 참석해 솔메성지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일이죠. 9월 24일자 가톨릭 평화신문 1729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이번 주도 윤재선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윤재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성상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도 보이고 있는데 또 네. 봐도 감동입니다. 예.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세워졌다는 소식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면 오른쪽 면을 가득 채운 큼지막한 이 사진 한 장이 지난 16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순간을 이 옥면해 주고 있습니다. 머릿기사 제목처럼 성 김대건 신부 성상이 가톨릭의 심장 바티칸에 우뚝 섰습니다. 한국인 첫 사제이자 한국 교회 사제들의 맞이인 김대건 신부가 1846년 서울 세남터 형장에서 순교한 지 177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전에 동양의 성인상이 세워진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성상 축복식이 성 김대건 신부 순교일에 거행됐다는 점, 아울러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성상 설치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6면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아시아 교회에 대한 교황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7면을 보시면 성 김대건 신부 성상 기념미사 사진과 함께 미사에 앞서 이루어진 한국 주교단과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의 프란치스코 교황 특별 아련 소식 등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김대건 신부 성상을 제작한 한진섭 요셉 조각가의 인터뷰 내용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바티칸에 파견돼서 역사적 현장을 취재한 김정아 기자가 내일 이 시간에 출연을 해서요. 네. 신자로서 또 취재 기자로서 느낀 소감과 인터뷰 내용을 비롯한 취재 뒷얘기를 전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 갖고 내일 또 뉴스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가 갖는 여러 의미를 또 함께 전해주셨어요. 무엇보다 그런 의미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천상의 성인사제 현양은 복음적 사명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사설에서도 짚었듯이 이제 다시 우리 차례겠죠. 이 땅에서 순교한 성인을 보편교회에 드높인 이번 사건을 발판으로 삼아서 성인이 남긴 족적과 말씀, 또 굳은 의지와 신앙 이야기를 다시 자세히 세계에 알려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천상의 성인사제를 계속해서 현양하고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적 소명이기도 하니까요. 한국 교회는 지금처럼 순교 성인들과 함께 걸어야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네. 자, 오는 주일은 109번째 맞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전국 교구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고요. 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는 24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미사를 봉헌합니다. 앞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명동 가톨릭 회관 앞마당에서 전통문화 체험과 공연, 또 이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 그리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의정부 교구 이주사목위원회도 24일 오후 3시에 교구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 대운동장에서 교구장 이기현 주교 주례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전 11시부터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엑소더스 이주민 축제를 진행합니다. 수원교구는 정자동 주교자 성당과 또 교구청 일대에서 기념 행사를 여는데요. 이날 교구청 5개 주차장에서는 7개 지역별 공동체와 베테랑 공동체가 참여하는 이 공동체별 기념 공연이 펼쳐지고요. 오후 4시에는 총대리 이성효 주교 주례로 기념 미사가 거행됩니다. 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회는 지역별, 민족별 이 공동체 외에도 이주민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원과 안양 그리고 송탄에 엠마우스 공북방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마의 사제와 또 구마 예식을 다룬 영화가 최근에 넷플릭스에 올라왔다라는 소식인데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고요. 네, 6면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인데요. 자칫 제가 영화를 소개하는 게 될까 봐서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영화 엑소시스트 더 바티칸이 지난 5월에 개봉을 했는데 당시에 로마에 본부를 둔 국제 구마 사제 협회는 구마 사제의 상과 실제의 상과 역할을 왜곡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구마는 알다시피 마귀를 몰아내쫓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도권의 허가를 받은 이 소수의 사제만이 이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일정한 예식으로 나쁜 영을 몰아내는 그런 행위인데요. 이 영화는 이 바티칸의 구마 사제가 스페인의 한 수도원에 가서 소년의 몸에 들어간 강력한 악마를 퇴치하는 줄거리의 공포 스릴러물입니다. 이 극적인 재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과장과 공포 그리고 이 바티칸의 충격적 비밀을 적절하게 좀 섞어 놓았는데요. 국제 구마 사제 협회는 이 영화에 대해서 이 구마 사제의 경험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역사적 실제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경험한 것을 왜곡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구마 이 예식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좀 정반대됐다, 이렇게 또 평했는데요. 대부분의 구마를 다룬 영화들을 보게 되면 구마 예식의 어떤 가장 자극적이고 눈요깃거리가 될 만한 그런 측면을 부각하는
경향이 좀 짙고요. 네. 또 악마를 마치 하느님과 대적할 만한 능력을 지닌 그런 신적인 존재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악마와 가톨릭 예식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보면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다 싶지만 이 구마의 자극성만 부각하는 그런 영화는 좀 경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픽션을 또 잘 구분해내는 능력을 기르려면 이렇게 제대로 된 팩트를 알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가톨릭 농인들이 2026년에 한국에서 모인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끝으로 전해주시죠. 네, 제4회 아시아 가톨릭 농인 대회가 2026년 한국에서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교구 주최로 열린 제3회 아시아 가톨릭 농인 대회에서 차기 대회 개최지로 한국이 결정이 됐고요.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인도 등 13개 나라 150여 명의 농인이 참여했고요. 한국 교회에서는 아시아 최초의 청각장애인 사제죠. 박민서 신부를 포함해서 신자 35명이 참여했습니다. 박민서 신부는 2026년 한국 아시아 가톨릭 농인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 또 응원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네, 박민서 신부 이야기는 저희 CPBC 뉴스 통해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미사라는 주제로 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윤재선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교구 청년 성령쇄신 봉사회 루하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새 생활을 위한 젊은이 성령 세미나를 엽니다. 세미나는 오는 주말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주일인 24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대교구 천주교 성령쇄신 봉사회관에서 열립니다. 세례받은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미나는 신앙 강의와 고해 성사, 찬양, 안수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세미나 주제는 에제키엘 예언서 말씀인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였다입니다. 세미나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은 성령 체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령 세미나와 성령 기도회는 세례와 견진을 통해 이미 성령을 받았긴 하였지만 그 성령을 더욱 생생히 깊게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어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서울대교구 청년 성령쇄신 봉사회 루하는 다음 달 21일과 22일엔 후속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루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대교구 성령쇄신 봉사회관에서 기도회와 미사로 구성되는 찬양의 광장을 열고 있습니다. 찬양의 광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유 회복의 은총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삭 줍기와 조깅, 쉽게 연결하기 어려운 조합이죠. 이 두 단어를 이은 플로깅을 아시나요?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웁과 영어 단어 조깅의 합성어입니다.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운동이면서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에 환경운동을 녹여 환경운동이 거창한 일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CPBC 라디오 플로깅 라디앤티어링, 지구를 닦는 사람들은 플로깅 현장과 라디오 스튜디오를 연결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현실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동시에 전해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지상파 라디오 부문 7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수상을 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작은 실천이 서서히 지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플로깅처럼 CPBC의 이런 지속적인 노력도 공동의 집인 지구를 위한 커다란 행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